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6월 5일 목요일이고요. 거짓의 시대를 끝장내고 진실의 시대를 열어가는 뉴스마트 끝장 뉴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진실의 시대를 열어간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회의감 좀 들지 않으세요? 요즘 너무 많은 거짓말이 뭐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도처에서 막 지도자라는 분들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진실을 얘기하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드디어 출범을 했고요. 산뜻하게 출발을 했고 어제 오늘 주식시장도 화답을 하듯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진실이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언제 이길지 몰라요. 하지만 끝끝내 이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진실을 믿어주시고 끝장뉴스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항상 기다리시는 코너 류혁의 내부 보고서가 있는 시간인데요. 일단 내부 보고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부터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제 오늘 이슈가 많이 됐던 거예요. 네네네. 그 대통령이 서로 취임을 해서 사무실에 가봤더니 예, 예.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뭐 당연히 인수인계라는 게 바로 일을 물려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마 저 아까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증거인멸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될 만한 자료들을 치우긴 치워야겠고 네. 선별적으로 없애면 너무 티가 날 것 같으니까 아예 다 없애버리자 이런 결론에 의해서 그냥 싹 다 없애버린 거 아닌가. 뭐 누구나 한 번쯤 그렇게 한번 의심하지 않을 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 근데 진짜 이런 경우 수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수사로 압수수색하러 나갔는데 예를 들면은 뭐 매장이나 사무실이 다 폐업해서 우리 다 치워버렸다. 뭐 인테리어 공사 다시 했다. 이렇게 그런 경우 해버리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있는데 저 아마 다 치웠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압수수색 뭐 하러 나갔냐고 얘기하면 저는 저 수사관들이랑 그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던 게 그렇게 다 치우고 준비하고 증거의 인멸을 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나가야 되는 게 압수수색이다. 아. 저는 예전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어딘가 다 치워놨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누군가가 보면은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면 수사라는 게 이렇게 좀 뭐 좀 예상치 못한 그런 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네. 뭐 어딘가에 있는 자료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뭐 아무것도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저 너무 뭐 수사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속단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오히려 더 끝까지 예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야 한다. 네, 내란의 증거들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예예 수사의 각오를 다지고 네. 야 준비를 철저히 했구나. 그럼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예상치 못한 아주 독창적인 방법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겠구나 이런 각오를 다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부정선거 의혹 관련된 보고서도 대통령실로 여러 번 보고됐었다고 예예 말씀 6번 주셨었는데. 보고됐다고 하니까 그 보고서는 남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리 뭐 기록물로 이관을 했느니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서류가 있는지 그런 목록이 있는지 여부 어쨌든 그 6번 보고서 그 이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행정관이 작성했던 것은 6번이니까 부정선거가 안 된다는 보고를 했던 게 6번이니까 그런 보고가 있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걸 철저하게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 주셨었는데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네네. 그 사표 냈는데 이거 사직서 미리 처리해주거나 하면은 이게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게 될 수도 예, 있다. 혜택을 주는 게 있고 6월 3일까지 있는 대로 어떻게 보면은 공격에 대한 뭐 수비수로서의 역할을 다하다가 최후의 순간에 이제 그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6월 3일자로 수리가 됐다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어제 티타임을 하고 퇴임을 했답니다. 어제 4일이잖아요. 4일입니다. 4일인데 어제 뭐 그 기자들 없이 네. 그냥 뭐 과장급 그다음에 부장 검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간부들만 모아서 간단하게 티타임 하고 끝냈다고 하는데 뭐 다들 아시겠고 예상하시겠지만은 4차장 산하는 뭐 상당히 좀 침울한 분위기였고 4차장 산하이면은 지금 뭐 직접 수사를 수사하고 하는 있는 그 팀이죠. 그 네. 팀입니다. 그러니까 4차장 산하는 150명의 검사가 있다는 뭐 거죠. 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 네, 그 뭐 네, 이렇게 뭐 과거 그 어떻게든 관련됐던 그 4차장 산하가 주로 이제 별로 좀 침울한 분위기였고 다른 쪽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검사장도 나갔고 뭐 차장도 나갔고 본인들이 하던 일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겠죠. 반면에 뭐 그 일반 형사 사건을 처리하던 부서의 부서장들이라든가 1, 2, 3차장 산하의 경우에는 차장급들은 좀 아마 심란할 겁니다. 본인들이 뭐 심는 이제 뭐 검사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부장들의 경우에는 뭐 그래도
표정이 밝았던 모양입니다. 심란하다는 게 왜 심란합니까? 1, 2, 3 차장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임기로 이렇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1, 2, 3, 4 차장은 더 이상 차장급으로선 갈 자리가 없습니다. 아, 승진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검사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자리인데 뭐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고 그랬다고 하면 구정권에서 그 중앙지검 차장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본인들이 그만큼 전 정권의 신임을 받았다는 징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1차장 산하라 하더라도 특히 일부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일부 배당받아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장례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도 네. 아마 심란한 사람들도 좀 많을 겁니다. 네네. 티타임 했다는 얘기는 뭐 잘 알려지진 않은 얘기 같은데요.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도 중앙지검에 이제 좀 후배들이 있다 보니까 네. 뭐 퇴임식 얘기가 안 나오던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뭐 그렇게 간단하게 기자들 없이 그냥 퇴임식하고 떠나는 걸로 그렇게 그 했다고. 직원들하고 했고. 네. 근데 좀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는 혹시 못 들어요. 특별하게 뭐 정치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은 모양인데 사실 그 자리에서 아마 분위기가 무겁고 사차장산에서는 별 말이 없었고 그렇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재직기념패 이런 거를 이제 주고 그다음에 뭐 덕담 정도 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마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정치적 발언이나 이런 건 자제하고 나가는 게 본인의 그 신상에도 뭐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네. 아마 본인도 자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명예롭지 못한 퇴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가 아주 막중한 자리인데 이런 모습으로 퇴임한 사람이 역대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공무원이 오랜 시간 뭐 여러 가지 뭐 자제할 거 자제하고 뭐 아무리 공무원들이 좀 이상한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지만 공직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를 좀 삼가하면서 살기 마련인데 네. 뭐 마지막 끝내는 순간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끝내게 된다면 본인도 아마 생각이 많을 겁니다. 네. 그런 막중한 자리에서 그런 모습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처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희는 사실 매일 방송을 진행하니까요. 6월 2일까지도 그러니까 대선 전날까지도 이게 사표 수리 안 됐다는 소식까지만 취재가 돼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나 보다. 사표 수리 안 하고 다음 정권 가서 뭔가 이게 처리를 하려고 하나 보다 했는데 저도 그렇게 3일 날 봤습니다. 했단 말이죠. 저도 그렇게 그럴 수도 있고 언론 보도가 좀 나길래 뭐 다음 정권에서 수리될 듯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길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뭐 공수처나 이런 데 고발 사건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럼 명예퇴임이 안 됩니다. 네. 그럼 의원 면직 제한 사유라는 게 있는데 징계나 혹은 그 수사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게 의원 면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의원 면직을 시켜준 거 보면 그렇게 의원 면직을 시켜주려면 중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무슨가 확인을 감찰관이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어떤 경위로 그러니까 의원 면직인지 명예퇴직인지 명예퇴직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의원 면직으로 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의원 면직이 된 것인지 그 퇴임 절차와 관련된 절차라든가 결재권자 그리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관련 서류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 면직이 일반적인 퇴직인 거죠. 일반 회사에서는 그냥 퇴직이라고 부르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그 검사들 20년 이상 재직한 검사들에게 있어서는 명예퇴직이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 명예퇴직을 못할 사유가 있으면 의원 면직을 하게 되는데요. 의원 면직을 하더라도 뭐 퇴직금은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명예퇴직 수당은 못 받습니다. 한 2억 몇 천만 원 상당의 명예퇴직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날 급하게 이렇게 퇴직 처리를 해준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6월 3일이 넘으면은 아마 본인들이 명예로운 퇴진은 어려울 것이고 그 뒤에 바로 징계가 들어오고 이럴 징계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징계 사유를 저도 뭐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 그 김건희 씨 조사 관련해 가지고 총장이 명령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본인이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점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퇴직 자체가 이제 좀 어려워지면서 징계를 받고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나중에는 뭐 더 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뭐 퇴직했다고 해도 그런 절차에서 모두 다 자유로울 수는 없을 텐데 퇴직을 안 한다면 더 힘들겠죠. 그렇군요. 근데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 퇴직을 한 거잖아요. 수사 책임자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수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이게 사실 도이치모터스가 진행 중이고 도이치모터스는 지금 고검에서 하고 있고 네. 지금 명태균 사건이라던가 뭐 이런 사건들이 지금 현재 중앙지검에 있지 않습니까? 네, 중앙지검 예. 수사팀이 지금 예, 중앙지검 책임자가 수사팀이 나간 책임자가 거군요. 있는데 네네. 지금 여태까지 3월 23일 날 본인이 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기각으로 복귀한 이후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의견 조율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 불응하겠다는 걸 받아준 거. 뭐 하다못해 그럼 대선이 끝나고 나서 며칠 날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요. 한 거라고는 진짜 실질적인 측면에서 본인들이 뭐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했는지는 저희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까지 그 사건의 수사를 블로킹 수비수로서의 역할을 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게 좀 이렇게 바깥에서 보기에는 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사건들에 대한 특검이 지금 네. 특검 준비가 착착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입법해서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죠. 예, 3특검이 국회에서는. 오늘 통과가 됐죠. 그러면은 그 지금 이 수사팀에서 서울지검 수사팀에서 하고 있던 수사도 특검에 포함되고 있는 거죠. 특검에 포함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 그다음에 건진법사 사건 네네.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사건 김건희 의혹 이런 네. 게 들어가 있으니까 네. 좀 해병대원 그다음에 그 명태균 관련 건진법사 관련 그다음에가 또 하나가 그 뭐죠? 그 내란 특검 이거 세 가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포함이 되는 거고 특검법을 정확하게 예전 건 읽어봤는데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모두 다 이첩해서 네. 바로 저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 명태균 수사팀 같은 경우 그 인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수사해온 거는 다 좀 헛일이 돼버리는 뭐 이런 헛일이 게 되나요? 돼버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특검이 들어올 것을 빙자해서 본인들이 일부러라도 수사를 지어내온 흔적이 보인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하여튼 그 자리들은 또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예. 그 차장검사하고 어떻게 될까요? 그 인사가 일단 근데 검찰총장은 지금 어쨌든 임기는 있는 거죠. 검찰총장의 임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 부당한 압력이라던가 부당한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임기를 보장한다. 네.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임기제는 존중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지금 어떤 식으로든 검찰에 대한 공격이라던가 검찰에 대한 불신 이런 게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예전에 그 임기 전에 그만두신 분들을 보면 이게 본인에 대한 공격, 책임 차원에서 그만두신 분들도 있지만 본인을 불신하기 때문에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 내가 물러나고 그래 네.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내 자리에 앉히세요. 이런 취지로 그만두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본인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검찰 조직에서 최고의 정점에 이른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조직이 조직의 입장이 좀 나아지고 이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차원에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본인은 아마 본인이 나가게 되면 뭐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혀서 완전히 검찰을 뭐 형해화시킬 것이다. 이런 핑계로 안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책임 추궁 차원에서는 그만둘 수 없다는 고집 때문인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봐도 조직의 수장이라면 이 검찰 우리 모습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또 검찰에 가장 유리한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심사숙고해서 던질 순간이 되면 사표를 던져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심우정 총장 사표 내는 게 맞다. 저는 그런 만약의 경우에 나 개인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하고 이런 나 개인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 조직 전체가 어려움에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그만둬도 되죠.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분노했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윤석열 씨 구속 취소될 때 검찰이 즉시항고 안 함으로써 사실상 구속 취소를 묵인한 그 결정을 한 것에 대한 거잖아요. 이제 뭐 그 책임 추궁 때문이라면 본인이 자존심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검찰 조직을 불신하고 본인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게 검찰 조직 전체가 뭔가 개혁에 저항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검찰 조직 전체가 더 궁지에 몰리게 될 입장이라면 사실은 조직을 위해서라도
총장까지 올라갔으면 할 만큼 한 거니까요. 뭐 그러니까요. 던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또 지금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검찰이 내란에 어떤 형식으로든 사전에 뭔가 알고 움직였거나 아니면 내란 진행 과정에서 뭔가 협조를 한 거 아니냐, 내란의 공범 아니냐 이런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깨끗하게 수사가 되고 하려면은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손을 놔버리는 게 네. 깨끗하게 오히려 더 사는 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본인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주변에서 뭐 그런 충고나 조언을 해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만두고 그냥 뭐 저 자유인으로서의 길을 택하는 게 조직도 살고 본인도 사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네. 좀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사석이라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뭐 공적으로 말씀하셨을 테니까 하셨으니까 알아들었을 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검찰총장 안 바뀌면은 그 지검장 인사도 불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가능합니다. 그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의견을 듣는다는 거고 박성재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지난번 인사에서. 지난번에. 예. 아. 지난번 인사 그 중앙지검장이라든가 대검 참모들 인사는 이원석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만 거쳤을 뿐이지 그 의견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김주현 민정수석과 박성재 장관이 한 인사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때문에 왜 그때 당시에 아시겠지만은 이원석 총장이 출근하다가 이번 인사는 하고 한동안 침묵을 지키고 맞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갔던 그런 적도 일이 있지 있었죠. 않습니까? 네. 그럴 정도로 그런 인사를 했던 거니까요. 사실 형식적으로는 그런 검찰총장의 의사를 조금 반영하는 정도, 의견을 정치하는 정도로 그쳐도 관계 없으니까 할수 법률적으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관련이 있을까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의만 받아들여지고 다른 네. 모든 국무위원들은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동거정부 상태인데 박성재 장관이 그만뒀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어쨌든 가장 빨리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저는 네. 사실 박성재 장관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같이 일하셨던 거고. 네, 같이 일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좀 그렇게 네. 그게 마지막 얼굴 대면한 날인데요. 그 회의에서 박성재 장관이 그렇습니다. 회의 소집했는데 가서 네, 이게 네. 개헌과 관련된 회의라면 예. 전 나가겠습니다 하고 사직서 바로 내시고. 그게 마지막 날인데 참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그 이후에 했던 처신이라던가 이런 거에 비춰 보면 혼자 사표 수리가 된 거에 대해서 본인도 아마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법무부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런 거를 아마 대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수사 대상이기도 하죠. 예, 수사 대상입니다. 아직 무혐의 처분이 안 났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어떤 신분이 되어야 되는가, 직권남용의 상대방,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상대방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내란 공범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런 걸 가지고 검찰에서 상당히 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됐으니까 아마 특검에서 박성재 장관의 그 입장이라든가 처신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떠나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수의 뜻이라면 무절제한 권한 사용은 폭거다. 이거는 민주당 겨냥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다수의 뜻이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절제한 권한 사용은 폭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무절제한 권한 사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계엄 선포? 네. 거기에 딱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엄 선포는 그거야말로 그리고도 또 박성재 장관은 저도 제가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얼마나 좀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얘기를 할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그게 시적절한 표현인지 그리고 그 무절제한 권한 사용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나가면서까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나가는 것이 과연 본인을 위해서나 법무 검찰을 위해서나 바람직스러운지 좀 걱정스럽고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퇴임사를 보니까 존중과 관용, 배려를 바탕으로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리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나와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회. 이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그날 국무회의 때 좀 그렇게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참여한 적도 없고 나와 다른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도 않고 야당 대표를 아예 만나지도 않고 이랬던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딱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왜 안 하셨나? 저는 뭐 좀 서운하게 좀 그 점에 대해서는 아랫사람이지만 그리고 한때 모셨던 분이지만 뭐 확실하게 좀 잘못하신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법무부 장관인데 그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그 불법한 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했다면 그 국무회에서 막아야 되고 막지 못하면은 사표를 내고 감찰관님 있으면 사표 내고 나오기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뜯어 말리려고 했을 것이고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그 만약에 그게 관철되지 않는다면 본인도 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라고 그 12월 4일 날 출근하면서 해놓고 네. 그 이후에 보여준 모습은 직에 연연하는 모습이지 그렇죠. 직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제 퇴근하시면서 한 얘기도 저는 그렇게까지 저 이렇게 직에서 다 떠난 그 훌훌 자연인의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네. 그 사법개혁 관련된 이야기인데 저 영상이 준비된 게 있는데 하나 먼저 보고 가실게요. 그 특검법 관련된 영상입니다. 다음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 저 해병대 빨간 셔츠 입고 같이 격려하는 모습 너무 인상적이네요. 예, 인상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네. 예. 3대 특검법이 다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네. 거부권을 행사할 대통령은 이제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다 도입된다고 봐야 예, 되죠. 특검은 도입되고 아마 네. 특검에 의한 수사 김건희 씨, 윤석열 씨 두 사람은 그 특검에 의한 그 3특검에 의한 수사를 네. 피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럼 최해병 사건하고 최일병 그 김건희 씨, 명태균 씨 사건과 내란 내란. 모두 다 그러면 특검으로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건들 특검으로 예. 가지고 가서 하게 예, 되는 거죠. 경찰 검찰에서 지금 네네. 수사 중인 사건들은 모두 다 특검으로 이첩돼 가지고 네네. 특검에서 시한을 정해 가지고 아.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특히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중앙지검의 사건, 네네. 김건희 씨 관련된 사건인데 이게 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뭐 사건의 중요성이나 그 폭발력을 가진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네. 사건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증거도 너무 명확해 보이는데 네, 네. 그에 대한 수사의 진척이 아주 늦고 네. 특히 김건희 씨 부분의 경우에는 일종의 그 수사의 성역처럼 돼가지고 네, 네, 네.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런 점 때문에라도 좀 불신이 커졌는데 검찰에서도 이거 뭐 자료 빨리 정리하고 네. 본인들도 손 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특검법 통과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절차와 기간이 어느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제가 법을 좀 아직 보진 않았는데 아마 그 특별검사 추천위원회 이제 구성해가지고 네. 특검 후보 추천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면은 아마 뭐 그 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정해져 네, 있을 네, 때니까 네, 네. 아마 그래도 한 달 내로는 네. 바로 시작하지 않을까. 아. 그리고 또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서 아. 그런 거에 걸리지 않도록 네네. 빨리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최소한 뭐 지금 6개월 전에 계엄이 선포가 됐던 거 아닙니까? 예, 예, 특히 이제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서너 달 전에는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특검에서 처음부터 수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그런 생각이 내란이라는 들어요. 거는 그 사건의 경우에는 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네. 이 공수처에서도 사실은 신속하게 수사를 못했고 아. 여러 가지로 지기현 부장 그 결정을 즉시한 거 구속 취소 결정이라던가 네, 네, 즉시한 거 포기 때문에 너무 혼선이 많았고요. 네. 그런 점 때문에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특검 시작하게 된 것이 다행스럽게 네. 여겨집니다. 네.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에서 특검법이 국민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의 이유는 적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적은 게 아니라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네, 네. 거부권을 아니 근데 뭐 상상할 수는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다 그런 표현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네, 거부권을 적다라는 네. 그런 온건한 표현을 써준 것도 뭐 네. 한편으로는 좀 뭐 좋아 보입니다. 네. 뭐 지금 새 정부가 상당히 절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다른 법안도 좀 여쭤볼게요. 검사 징계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한 걸로 지금 예, 보도가 예. 되고 있습니다. 검사 징계안은 검사뿐만 아니라 법무장관도 징계를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저도 법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뭐 설명을 드리자면 검사에 대한 그 징계 청구권자는 그 검찰총장밖에 없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징계라던가 혹은 뭔가 좀 비위가 있더라도 1차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비위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뭐 평소 같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뭐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관계라면 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난 정권처럼 네. 검찰의 입장이 있고 법무부 장관 입장이 달라진다던가 혹은 또 뭐 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내란 뭐 이런 데 관여가 되어 있는 네. 상황이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렇죠. 있고 또는 네. 이 대검하고 이 건강한 뭐 의견 대립이라든가 건강한 의견 차이라면 좋은데 네.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서울 고검하고 지검하고도 또 그렇습니다. 입장이 굉장히 예, 그리고 또 윤석열 김건희 사건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다르고 감찰 권한이 또 이렇게 고검과 대검으로 또 갈라져 있어서 네네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사실 최종적인 징계권자가 법무부 장관인 이상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권을 갖도록 하는 뭐 비록 보충적이든 어떻든 간에 그런 법무부 장관도 징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도입하는 것인데 취지에 있어서는 이 제도가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취지대로만 제대로 그 취지를 잘 살린다면 뭐 나쁘지 않을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찰관 출신입니다. 제가. 그러시죠.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 주셨는데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는 법안. 요것도 지금 그거는 개인적인 멋있었어요. 사견이 네. 조금 좀 들어가는 네. 부분인데요. 네. 저는 대법원이 이런 소수 정예제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모든 사건에 대한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이 모습이 어찌 보면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난번에 한번 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53명인가? 네. 2023년 네, 기준으로 네, 네. 대법관 수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정도의 수요라면은 모든 그 3심제의 3심으로서 모든 그 형사사건, 민사사건을 다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소수 정예제를 유지하면서도 모든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런 것은 기형적이고 네. 그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무슨 상고 허가제라든가 고법 상고부라든가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런 거는 뭔가 좀 본인들이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인 것 같고 네. 30명 뭐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만 최소한 증언하려는 것 그리고 뭐 3심제의 취지를 하면서도 누구나 대법원에 가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좀 순차적으로 늘리자는 것이지 네네네. 갑자기 30명으로 그렇죠. 늘리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153명 듣고 나니까 30명은 아주 작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데. 독일은 연방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153명입니다. 네. 우리는 연방제 아니면서 30명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뭐 희소성도 떨어지고 본인의 뭐 지위가 이 헌법재판소에 비해서 뭐 격화되는 거 아니냐. 가뜩이나 뭐 헌법재판소는 그 역할의 그 중요함이 네. 뭐 탄핵 사태나 이런 데서 많이 드러났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 그런 것 때문에 뭐 저 본인들이 그리고 여태까지 전혀 논의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 뭐 논의를 한번 모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대부분도 이제 조희 대법관이 지금 공론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 그 예, 전까지는 공론장조차도 거부하고 있었던 한 거죠. 번도 대법원에서 그런 적이 없었고요. 논의 자체를 대법원에서 원했던 건 상고 허가제였습니다. 아, 상고 그러니까 상고를 덜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상고를 우리가 허가하겠다는 겁니다. 아, 대법원에서. 예, 그러니까 이 상고를 이제 하더라도 아. 이걸 받아서 우리가 판단을 할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심리 불속행 제도라고 해가지고 네. 그냥 뭐 상고 기각도 아니고 뭐더 이상 들여다봐도 뭐 심리 필요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네. 그 때문에 그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변호사분들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30명으로 증언해서 충실한 심리를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저는 한 50명 이 정도. 네. 더 늘리자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대법관도 신이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렇게 그리스 귀족 정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 줘야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뭐 소부를 구성하든 네. 아니면 전체 전원 합의부 뭐 일부 뭐 지금처럼 뭐 모든 사람이 50명 100명이 다 모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특별부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뭐 저 그런 증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든 반대하려고 드는 거는 저는 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여기서 인사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